이제 오늘 저의 세 번째 스페인 집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이 이사를 다닐 줄도 몰랐을 뿐더러, 그리고 이번 집은 사실 그렇게 막 또 뭐 랜선 집들이 이런 거 하기 싫어가지고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, 저희가 이제 10월 말에 이 집을 비워주니까 마침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오는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마침 또 대청소를 다 했습니다. 그래도 청소를 한 김에 뭐라도 하나 찍어보고 하는 게 좀 덜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집을 찍어봤고요. 우선 간단하게 이 집을 설명을 드리자면, 이 집은 이제 50제곱미터, 그래서 굉장히 작은 집이고 방 하나, 화장실 하나, 거실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스페인에서는 이제 50제곱미터 집을 저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짜는구나 뭐 이런 거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제가 느낀 바로는 좀 바르셀로나 집값들이 정말 그때그때 월마다도 다르고 미묘한 차이로 집값이 너무 좀 다른 것 같아요. 좀 대중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? 예를 들어서 초반에 살았던 집은 저희가 거기에 이제 4개월 살고 나왔었는데 120제곱미터에 방 3개, 화장실 2개인 굉장히 큰 집이었고, 좀 유럽식의 디테일들이 살아있는 집이었는데, 그 집이 저희가 관리비 포함해서 2,200유로를 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사를 갔던 집이 이제 그라시아라는 지구에 있던 작은 집인데 65제곱미터였고, 그 작은 면적을 방 3개로 쪼개놓은 집이었어요. 대신에 이제 테라스가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집이 저희가 관리비를 포함해서 2,500유로를 냈고, 이 집은 1,890유로인가를 내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. 관리비를 포함을 해서. 그래서 이제 관리비는 나중에 저희가 산 다음에 정산을 받는 시스템이거든요, 나갈 때. 근데 이제까지 그 정산을 제대로 안 해준다거나 그런 적은 다 없었고, 다 저희가 쓴 거 기록 내역으로 해서 더 쓰면 더 내야 되고 덜 쓰면 돌려받는데, 보통은 저희가 좀 덜 써서 돌려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스페인 생활을 조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짐을 많이 버리기도 했고, 그래서 원래 있던 가구, 가재 도구들 뭐 이런 정도라서 그냥 구조적으로 이런 집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영상 맨 뒤에는 이사를 다녀본 결과 어떤 것들을 조금 느꼈고, 좀 팁이라면 팁 같은 것들도 한번 좀 상세하게 가감 없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여러분. 제가 이제 이 편을 편집을 하면서 조금 더 제가 겪었던 부분들을 공유를 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여기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눈이 조금 잘 안 떠지는데요.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애초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렌트의 예산을 좀 더 여유롭게 좀 높여서 생각을 하시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, 그 이유가 바르셀로나 집값이 정말 한 해가 다르게 정말 계속 오르고 있고,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만약에 바르셀로나에 정착을 하시든 이렇게 오시는 보통 월이 9월이 많잖아요. 그럼 9월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렌트비가 일시적으로 또 같은 매물이라도 그 시기에 구하면 더 많이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, 렌트비가 어쨌든 내가 옛날에 그냥 이데알리스타나 포토카사에서 그 리스트로 봤던 거랑은 조금 더 체감상 높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높기도 하고요. 제가 이제 간과했던 것들은 이데알리스타나 이제 이런 부동산 중개 어플에서 보면 굉장히 예쁘고 막 옛날 건물에 리모델링 정말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집들이 렌트가 생각보다는 괜찮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예산이면 내가 그런 집에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그런 집들은 장기 계약을 받는 매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5년이든 여기가 7년인가가 장기 계약, 제가 잘 모르겠는데, 또 단지 기간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비자 자체가 장기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거르기 때문에 만약 1년을 오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오퍼를 넣을 수 없다는 걸로 보시면 되세요. 너무 좋고 너무 깨끗하고 막 옛날 유럽식으로 잘 꾸며져 있는 집일 경우에도 그 집은 단기로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싸고, 그 집을 우리에게도 이제 렌트를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부동산 중개료 같은 것들을 꼭 예비비로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게, 스페인의 경우에 그 부동산 중개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. 제가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월세의 거의 체감상 1.5배 정도를 세금까지 하면 받는 것 같아요. 그것도 한 번에 내가 집을 잘 구한다고 하면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이니까 내겠지만,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총 3번의 이사를 했거든요. 그 말인즉슨 부동산 중개료만 3번을 납부를 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그때마다 거의 400만 원, 500만 원, 400만 원 이렇게 납부를 했기 때문에 거의 그 돈만 해도 1,500만 원이고, 애초에 이제 집을 잘 구해야 되는 이유가, 저희는 초반에 이제 9월에 너무 이제 그 경쟁이 치열한 시기였어요. 그래서 저희가 작년 9월에 왔는데 조금 성급하게 결정을 했고, 어떤 집에 이제 계약금을 걸었는데 미처 이제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점들이 이제 계약 진행 중간에 좀 발견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약간 찜찜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계약을 무르게 됐습니다. 그렇게 됐더니 저희가 넣었던 계약금을 그대로 날리게 됐어요. 아마 그 돈도 거의 한 3,4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서,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상치 못하는 계약금을 날리는 상황이라든지, 그리고 부동산 중개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2천만 원을 날렸기 때문에, 이런 것들을 진짜 사전에 잘 준비하셔서 조금 찬찬하게 집을 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언젠가는 나에게 잘 맞는 집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초반에 에어비앤비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늘려서, 그때 당시에는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집을 구하면 그게 더 이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찬찬히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또 느꼈던 것들은, 우선 내가 원하는 조건들은 당연히 이렇게 정량적으로 있잖아요. 지역이라든지 금액대라든지 방 개수 아니면 면적 이런 것들이 다 있겠지만, 저는 특히나 이제 유럽에서 집을 구할 때는 내가 어떤 것들까지 참을 수 있는지, 감내할 수 있는지를 좀 그런 기준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여기는 거의 집들이 100년 이상 집들이 굉장히 많고 그걸 고쳐서 살기 때문에 정말 집 바이 집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굉장히 집마다 퀄리티가 다르고 한 건물 내에서도 굉장히 달라서, 한국에서 집을 많이 구해보셨던 경험이 있더라도 또 여기 유럽 집만의 그런 특징들, 단열이 또 너무 안 된다던가 아니면 바퀴벌레가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, 또 부엌에 화장실들이 기본 어쨌든 100년 쓴 거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말 100%다 파악하지는 못하겠지만, 그래도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거나 하면 좀 그런 집들에 대해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지인에게 좀 더 물어봐 가면서 결정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
그리고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우당탕탕 어쨌든 3번의 이사를 하면서 이것저것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의외로 저희는 면적이 작은 집은 괜찮더라고요. 아늑하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또 하나는 옛날에는 이제 무조건 막 비싼 가구나 디자이너 조명들을 막 의미도 모른 채 갖다 놓고 그냥 만족해하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, 요즘에는 제가 워낙 이렇게 퍼니시드된 집에서 약간 이렇게 노마드처럼 다니다 보니까 그냥 1,000원짜리라도 내 물건을 내가 사서 꾸미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고 소소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이 집은 겉모습도 중요하고 뭐 그렇지만 결국에는 내가 가장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, 그런 뭐 특징들을 갖춘 집이어야지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3번 정도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, 이제 2017년에 제가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이제 리모델링을 했고, 그 다음에 한 2년 반 정도 이후에 또 이사를 가면서 그 집을 또 한 번 리모델링을 했고, 그리고 1년 후에 저희가 약간 보수하고 싶은 부분이 생기면서 또 한 번 리모델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알게 됐던 그런 소소한 또 팁들이 있어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는 싶습니다. 그래도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